테슬라의 3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10월 2일 날 발표 예정인데요.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9월 주식시장의 상승세 분석과 10월 변동성에 대한 예측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실 없는 투자 원칙의 저자 남석가님은 35년 동안 마이너스 수익이 없는 슈퍼 개미로 유명한데요. 그의 부자가 되는 중장기 투자 요령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남석관 저자는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금융투자 전공으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1986년 첫 투자에 입문했습니다. 직장생활 중 3개월치 월급을 모아서 투자를 시작했죠. 그는 이후 학원을 운영하다가 1,000만 원의 종잣돈으로 본격적인 전업 투자자로 전향했습니다. 41세에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인생의 승부수를 던졌죠. 이를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슈퍼개미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35년 동안 다양한 투자 이론을 개발했고 현재도 방송, 강연, 언론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을 제공하며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투자 팁, 부자 되기 위한 중장기 투자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인데요. 중장기 투자는 말 그대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까요? 먼저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보다는 중대형주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형주는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대형주는 더 안정적이고 견고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죠.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장기 투자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오르는 게 아니라 시대 정신과 맞물려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장기 투자 시 주식 매수 타이밍입니다. 매수 시점은 시장의 하락기가 끝난 후가 가장 좋습니다. 시장 지수가 바닥을 찍고 나서야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장 지수의 진 바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수의 최저점이나 종목의 최저가를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지만 기술적으로 골든크로스가 나타난 후 매수하는 방법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든크로스는 주식 차트에서 단기 이동평균선 5일선 10일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60일을 상향 돌파할 때 나타나는 신호죠. 상승세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2020년 3월 코로나 여파로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 후 급 반등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죠. 이런 시기를 잘 포착하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든 크로스가 잠깐 발생하고 바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수 차트를 꾸준히 확인하면서 단기 바닥이 확인되면 매수를 하고 이격이 발생하거나 데드 크로스가 나타나면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이격이라는 것은 주가가 이동평균선과의 차이가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과열된 시장에서는 추세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한 지수가 횡보장에 머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짧은 기간 동안 급등하는 종목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2-3개월의 짧은 투자 기간도 중장기 투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가 매수를 놓쳤을 때 추격 매수법입니다. 아마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것을 보면서 지금 사도 될까 고민하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미 바닥에서 30에서 50% 이상 상승한 종목을 매수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올바른 전략을 세우면 추격 매수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점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보통 주식이 저점에 있을 때는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띄지만 어느 정도 상승한 이후에는 뉴스나 언론에서 종목이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죠. 특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300에서 500% 이상의 큰 시세를 낼 때가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은 기술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후에 차트상에서 정배열을 이루며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할까요? 주가가 바닥에서 30에서 50% 상승했더라도 그 종목이 시장 중심주라고 판단된다면 단기 이동평균선 5일선 또는 10일선에 도달했을 때 전체 투자금의 10에서 20%를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해당 주식이 정말 시장 중심주인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5일선이나 10일선에 닿았을 때 확신을 가지고 일부 매수한 후에 주가가 다시 상승하면 나머지 금액을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일선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5일선을 회복하면 추격 매수로 모든 금액을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가가 10일선을 깨고 21선까지 하락한다면 이는 시장 중심주가 아니거나 상승세가 꺾였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빠르게 매도하거나 매수가에 근접했을 때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시세를 내는 종목은 21선까지 내려가지 않으니 이를 기준으로 매수, 매도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투자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너무 조심만 하다 보면 큰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기회를 잘 포착해서 적절한 시점에 매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애플 차트를 확인해 봤는데요. 5월에서 7월까지 연이어 상승을 했습니다. 해당 기간에 주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면 아마 주식 매수 기회는 영영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5월에서 7월까지 20일 이동평균선까지 하락한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코스피 차트인데요. 2020년 6월부터 21년 1월까지 7개월 동안 골든 크로스는 2번 있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애플의 골든 크로스를 확인해 봤는데요. 총 3번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도 3월부터 골든 크로스가 3회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3월부터 골든 크로스가 4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차트를 잘 확인해서 기회를 잘 포착하고 적절한 시점에 매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0월은 랠리의 새로운 도전 기간입니다. 먼저 9월을 살펴보면요. 보통 9월은 주식시장에서 하락세를 보이는 달인데요.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달랐죠. S&P 500 지수는 1.6% 상승하면서 10년 만에 가장 강력한 9월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올해 주식시장이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10월은 다소 불안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데이터, 기업 실적 발표, 정치적 불확실성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11월에 있을 연준의 정책회의 전까지는 투자자들이 경제 데이터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10월 4일 금요일 노동부가 곧 발표할 비농업 고용 보고서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S&P 500 지수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많은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이벤트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요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여전히 이 시장의 강자입니다. 최근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여러 주식들이 반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금속과 채굴 관련 주식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지난주에만 관련 상장지수 펀드가 3.4%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술주는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에도 상승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줬죠.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포함된 ETF는 지난주에 1.7% 상승했고요. 지난 3주 동안 12%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최근 몇 달 동안 많은 투자자들이 대형 기술주 외에도 다른 종목들로 관심을 돌리고 있었는데요.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 빅테크 기업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안정적인 대형 기술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현상은 시장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한 예일 수 있습니다. AQR 캐피탈의 클리포드는 과거 1950년대부터 닷컴 버블 시기까지는 시장이 비교적 효율적이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3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수화된 투자 방식, 두 번째는 오랜 저금리 정책,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과도하게 올리는 새로운 기술 등장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에스니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치주에 투자하는 것이 더 리스크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가치주에 투자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러셀 1000 가치 ETF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8.9%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성장주 ETF는 같은 기간 동안 16%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S&P 500 지수는 여전히 괜찮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메가세븐을 담고 있는 ETF FNGU입니다. 지난주 약간 상승하여 404.75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 덕분에 9월의 사상 최고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추가로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 58% 상승했는데요. 24년 3월에 기록한 최고가인 73,798달러와는 아직 10%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특히 이번 주 중국 정부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단기 금리 인하, 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준비금 축소, 주택 및 주식시장 지원 등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테슬라는 다음 주 10월 2일 3분기 차량 인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10월에 시장을 알리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테슬라의 3분기 글로벌 인도량이 약 46만 2천 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약 6% 증가한 수치로 테슬라의 역대 세 번째로 높은 분기 실적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는 9월 동안 꾸준히 상승하며 50일 이동 평균선을 넘었고 이제 7월 최고가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이 7월의 최고가는 공식적인 매수 포인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몇 증권사들이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 전망을 조정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웨드부시에 된 아이부스는 46만 5천 대에서 47만 대 사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이부스는 중국 시장의 수요 회복과 가격 안정화가 이러한 실적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테슬라가 2024년에는 총 180만 대 차량을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유럽과 미국 시장은 지난해에 비해서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중국의 시장 호조가 이를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테슬라 차량 등록이 전분기 대비 20% 증가했고 23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8%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과 테슬라가 제공하는 무이자 대출 혜택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10월 11일 로보택시 공개에 테슬라의 미래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 로보택시 발표는 2년 전 머스크가 선보인 프로토타입 옵티머스 이후로 처음으로 공개하는 신제품인데요. 이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신호로 머스크는 할리우드 외곽에 있는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 부지를 통째로 임대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것은 역사에 남을 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테슬라의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지난 7월 주주들에게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주식을 매도하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죠. 머스크는 자율주행 기술이 테슬라에게 5트릴리언 달러의 시장 가치를 가져다 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반도체 관련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한 주였는데요. 특히 엔비디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이 금요일에 0.7% 하락해서 123.21달러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4일간의 상승세가 끊겼습니다. 목요일에는 AI 하드웨어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덕분에 0.4% 상승했었는데요. 금요일엔 분위기가 조금 다르네요. 이런 하락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블랙엘 칩 출시 지연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쇼펜하이머의 분석가 크리스토퍼 롤랜드는 엔비디아가 AI 핵심 기술 제공자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경쟁자들도 유사한 AI 기술을 더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지만 엔비디아는 반도체 설계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수직적으로 통합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큰 강점입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고 있는데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점이 성능 면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고 합니다. 64명의 분석가 중 94%가 엔비디아 주식을 매수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균 목표가는 149.49달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또 다른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주식들이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의 GPU에 사용되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공급하는 주요 업체라 엔비디아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애플의 AI가 더 스마트한 시리로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애플은 올해 6월 월드와이드 개발자 회의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했는데요. 이 기술이 출시되면 AI 기반의 스마트한 시리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세큐리티의 왕시 모아는 이 새로운 AI 기술이 애플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는 애플 주식을 매수로 추천하며 목표 주가를 256달러로 설정했습니다. 모하는 시리가 사용자 대신에 택시 예약, 음식 주문, 회의 일정 잡기 같은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면 애플은 그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시리에게 공항에서 택시를 예약해달라고 요청하면 시리가 여러 택시 회사 옵션을 제공하면서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한 회사를 첫 번째로 추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방식은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같은 기업들이 시리의 추천 목록에 등장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모하는 이런 방식으로 시리와의 앱 통합이 2026년까지 약 3빌리언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년 안에는 그 수익이 약 50빌리언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세일즈포스가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능을 도입하면서 앞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세일즈포스가 AI 혁명에서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주식에 대한 아웃퍼폼 등급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315에서 32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세일즈포스의 AI 기능들이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일즈포스의 주가는 금요일 오후 276.39달러로 0.2% 상승했는데요. 아이브스는 회사가 2025년부터 매년 4빌리언 달러 이상의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 증가는 AI 에이전트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이전트들은 일상적인 판매와 서비스 상호작용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최근에 열린 세일즈포스 드림포스 컨퍼런스에서 많은 고객들이 AI 전략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피드백을 줬다고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세일즈포스에 대한 전망이 더욱 밝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들어 세일즈포스 주가는 약 6% 상승했는데요. 나스닥 종합지수가 21%에 비해서는 다소 부진한 편입니다. 하지만 AI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능들이 도입되면서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10대1 주식 분할이 다가오면서 주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최근 몇 년간 AI 데이터 센터의 서버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큰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올해 초에 총 마진의 감소, 공급망 문제, 그리고 공매도 세력인 힌덴버그 리서치의 회계 부정 혐의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10월 1일 주식 분할 후 개인 투자자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분할은 기업의 기본적인 전망을 바꾸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주식 분할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죠. 슈퍼마이크로는 AI와 가속화된 컴퓨팅의 수요 증가에 따른 데이터 센터 지출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2025년 회계연도에 매출이 약 90% 증가해서 28빌리언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슈퍼마이크로의 서버는 사용자 맞춤화가 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쟁사 대비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고급 서버 기술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회사는 고가의 액체 냉각 시스템 같은 프리미엄 제품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왜 엄청난 자금을 모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이 거대한 계획을 제안하면서 엄청난 투자금을 모으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 이유는 AI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가 현재 지구상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픈 AI의 챗 GPT 같은 AI 모델은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학습을 합니다. 여기에는 책, 뉴스, 프로그래밍 코드 등 방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죠. 이런 기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선 특수 설계된 칩과 이를 담는 대형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오픈 AI는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오픈 AI는 스스로 칩을 제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칩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다른 기업들이 새로운 공장을 짓고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을 모으려는 것입니다. 현재 AI 칩 시장의 대부분은 엔비디아가 설계한 칩들이 차지하고 있죠. 실제 제조는 TSMC나 삼성 같은 아시아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칩들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갑니다.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그들의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오픈 AI는 앞으로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 데이터 센터와 칩 공급량으로는 이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오픈 AI는 자신들의 미래가 더 많은 컴퓨팅 자원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이 존재하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투자한다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과 철저한 준비가 성공 투자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이번 한 주도 많은 차트 자주 살펴보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